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심 지식방송 UTV 지난만큼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파워 리눅스, 이제 새로운 리눅스의 대안이라는 파워 리눅스에 대해서 IBM 코리아의 유부선 실장님 게스트를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게 파워 리눅스 시스템은 언제 이게 나온 겁니까, 이게? 저건 그 파워 7이 네. 2010년, 11년 그때 나올 때 그때 좀 발표된 이후 직후에 나왔던 제품이고요. 네.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은 파워 7 플러스를 리프레시해서 새로 네, 나왔습니다. 네. 이 파워 옛날 파워 PC 칩, 그죠? 저도 맞습니다. 예전에 90년대 때 대우통신에서 제가 IBM 그때 RS6000이었죠. 그거 우리 OEM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예. 파워 PC 칩에서 파워란 용어가 되게 오래 가네요. 그죠? 그건 영원히 갈 겁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럼 오늘 주로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실 건지 우리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예, 먼저 이제 현재 대부분의 이제 파워 서버에서는 아직까지는 대부분 다 AIX, 저희 IBM의 유닉스는 AIX만 사용하고 계신데요. 네. 현재 여기에 저희 리눅스도 올라간다는 사실과 함께 그리고 이번에 새로 저희가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그 파워 리눅스라고 하는 그 리눅스 전용 파워 서버에 대해 네. 소개를 드리고 그것이 어떠한 혜택을 가져다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요즘 아무래도 시대가 요즘 연결 시대, 클라우드 시대 이렇게 되고 가상화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뭐 대형 서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DB 서버라든지 어떤 미션 크리티컬한 거에 또 이런 이제 파워 리눅스 서버처럼 이게 작지만 강한 서버들도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께서 요게 우리가 나중에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걸 할 때 과연 어느 정도 어떤데 이거 정하면 좋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아까 그 우리 파워란 건 영원할 정도로 강조하셨는데 그만큼 라인업도 아주 그냥 다변화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많은 그 로에서 하이까지 다 있는데 거기에 뭐 파워 리눅스가 다 지원이 되는지 리눅스가 예. IBM 서버 라인업에 그게 궁금한데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다 지원되고요. 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이 그걸 설명드리기 위한 겁니다. 네. 저희 IBM 파워 7 라인업은 저 블레이드부터 시작해서 네. 그 파워 70, 730 이런 로우 엔드급부터 하이 엔드급인 파워 780 그리고 데이터 센터급인 파워 79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버에서 다 지원이 됩니다. 네. 근데 다만 저쪽에 그 장표에서 보면 왼쪽 하단하고 오른쪽 하단에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노란색 박스 친 거.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7R1, 7R2 그리고 그 P24L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서버들이 보이는데요. 이 서버들은 특별히 AIX는 깔리지 않고 그 리눅스만 설치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든 특화된 리눅스 전용 서버입니다. 네. 현재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리눅스 버전들은 그 수세하고 레드햇이고요. 네. 그 파워 7을 네이티브 모드로 즉 퍼포먼스에서 가장 큰 그 혜택을 얻으시려면 수세 같은 경우는 그 버전 11 그리고 레드햇 같은 경우는 버전 6를 권장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수세나 레드햇은 IBM에서 기술 지원을 확실히 개런티 해주는 거고 이제 물론 다른 리눅스도 깔라면 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뭐 네. 직접 하신다면 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마 제약이 있겠죠. IBM이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기 나와 있는 수세와 레드햇 버전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파워 리눅스 전용 서버 있잖아요. 예. 네, 그거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예, 저 파워 리눅스는 사실 현재 있는 라인업만으로도 이미 다 리눅스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파워 리눅스 전용의 서버가 따로 나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먼저 그래프 보시면요. 네. 저거는 그 저희 파워 시스템에서 리눅스를 운용하고 있는 서버들의 그 IBM에서 그 애초에 예상한 레베뉴와 그리고 실제로 지나고 보니까 이만큼 실제로 팔렸더라 하는 그 레베뉴를 비교해 드리는 겁니다. 보통 실적이 보통 떨어지는데 이건 실제로 오히려 더 높네요. 예, 사실 IBM이 그렇게 다니기가 편한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실적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항상 실적을 오버어치브 했었고요. 네네네. 특히 그 해마다 그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른 편입니다.
특히 더 놀라운 것이 보통 리눅스 하면 이제 과기 연산용, 보통 그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하죠. 네. 과기 연산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저기 보여지고 있는 저 막대 그래프는 저 과기 연산용을 제외한 순수 상용 그 서버들에 대한 것만 든 겁니다. 그러니까 OLTP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많이 쓰인다는 거죠? 맞습니다. 과기 연산용으로는 당연히 훨씬 더 큰 성장을 했고요. 182%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고성장 분야들이 있는데요. 그 고성장 분야들에서 특히 이제 저희는 파워 리눅스 쪽에 대해서 리눅스 쪽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걸 위해서 좀 더 저가에 내놓기 위해서 그 리눅스 온리 파워 7 모델, 즉 파워 리눅스를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떻게 생각하면 x86 리눅스하고 뭐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차피 저 시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저희 AIX를 인스톨한 그 파워 7 서버들과 경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x86 쪽 서버들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이 완전 따롭게 만들었군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 유닉스 서버들은 사실 소위 말하는 그 커머더티 제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제품들은 이제 소위 커머더티 제품, 즉 그냥 상점에 가서 그냥 한 박스 사다가 그냥 쓰시는 그런 제품이 되겠죠. 쉽게 인스톨도 할 수 있고. 맞습니다. 자, 뭐 그렇지만 커머디티 제품이지만 뭔가 IBM이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나오신 거는 그것이 일반 커머디티와 뭔가 다른 점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거 똑같으면 여기 나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아무래도 비싸도 조금 더 비쌀 거고요. 네네. 그만큼 장점이 있고요. 크게 네 가지 특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성능과 용량입니다. 이거는 모든 벤더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네. 현재 지구상에 현존하는 그 모든 프로세서 중 가장 코어당 파워와 성능이 뛰어난 그것이 파워 7 플러스 프로세서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저희 리스크 칩이라는 그 아키텍처 특성상 업무 부하가 많을수록 그리고 이제 I/O가 많을수록 네. 그때 성능이 훨씬 더 빛나는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아무래도 OLTP 쪽에서 많이 유리하겠네요. OLTP뿐만 아니고 배치나 뭐 모든 그 헤비 워크로드에서는 다 유리합니다. 네네. 또한 안정성을 또 그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그 아무래도 안정성 분야에서는 가장 뛰어난 것이 보통 그 IBM 메인프레임이라고 하죠. 네. 그 IBM 메인프레임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그 RAS 기능들, RAS라는 거 하는 건 그 안정성 뭐 그런 기능이죠. 그것이 이제 프로세서뿐만 아니고 메모리, I/O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그 메인프레임급의 안정성 기능들을 다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실질적으로도 다운타임이 굉장히 적은 시스템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ITIC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그 컨설팅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2008년 이후에 계속 그 저기 3년 연속이라 되어 있는데요. 네. 3년 연속으로 안정성 분야에서 다운타임이 적은 시스템으로서 그 파워가 뽑혔습니다. 네. 그리고 그 특히 가상화 쪽을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저희 파워의 가상화는 그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보통 베어메탈 방식이라고 하죠. 네. 그 특정 소프트웨어에 의존을 하지 않고 하드웨어 일부인 그 하이퍼바이저의 그 기반으로 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안정성과 그리고 성능 오버헤드가 적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타이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그 대부분의 이제 x86 가상화는 그 백엔드 오피스, 그러니까 백엔드 업무들, 그러니까 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업무들을 주로 가상화를 하는 데 비해서 저희 것은 이미 많은 고객사에 그 기간계 시스템을 가상화해서 오픈한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뭐 다 똑같은 리눅스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IBM이 부가가치로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보면 이제 Simplified Setup Tool이라든가 Installation Toolkit, Advanced Toolchain 이런 것들이 IBM이 부가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그 소프트웨어들입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하게 알아보겠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성능, 어쨌든 성능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성능 비교 한번 볼까요? 스펙. 네. 예, 이거는 스펙 JBB라고 하면 뭐 아시는 분도 있겠고 뭐 서버 쪽 성능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없으신 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 하드웨어 벤더들이 그 공인 성능 벤치마크 수치를 내놓을 때 상당히 조심스러워합니다. IBM은 항상 그 TPC건 스펙이건 항상 활발하게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네. 일부 벤더에서는 발표를 안 하죠. 왜냐하면 자기네한테
불리하니까 그 저거 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요? 굳이 자기가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의 불리한 점을 광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근데 IBM 같은 경우는 그 TPC건 스펙이건 다 충실하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저거는 여기서 말하는 게 스펙 JBB라고 하는 건 스펙에서 발표하는 자바 성능 수치입니다. 네. 이거는 순수하게 CPU하고 메모리 사이에서 그 아주 간단한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성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하드웨어의 성능을 그대로 거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네. 그런 그 벤치마크입니다. 보면 파워 7은 파워 7 플러스에 비해서는 한 무려 56% 더 좋아진 그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X86 서버 중에서 가장 좋은 결과, 저거보다 나쁜 결과도 많습니다. 저 가장 좋은 결과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거보다 한 20%가량 더 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펙 JB이고 스펙 인테저 이거는 아까 이제 CPU하고 메모리 간의 그거였잖아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저것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네. 것은 이제 자바의 성능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보통 상용 소프트웨어들이 뭐 자바로 씁니다만 그냥 일반적인 C 프로그램으로 된 것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는 주로 이제 정수 연산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네. 그 성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반 애플리케이션들. 그래서 스펙 인티저라고 하는 거고요. 저것은 이제 파워 7에 비해서 파워 7 플러스는 이제 47% 정도 좋아진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인텔 X86 샌디 브리지 모델에 비해서는 한 23%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성능은 이제 어느 정도 봤고 그다음은 이제 우리가 체크해볼 게 안정성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분야마다 어떤 그 고가용성이 확보가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네. 자세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이건 자세히 말씀드리면 한 1박 2일 정도 걸리고요. 그래요? 1박 2일 예. 걸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온 그 문서만도 한 이만큼 네,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다 일일이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저기서 그 특히 메모리 쪽이나 네. I/O 쪽은 많이 산업 그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표준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일반 PC 서버처럼 이제 PCI 그런 네네. 버스를 쓰고요. 근데 여전히 유닉스만이 갖추고 있는 그런 안정성 기능들이 많습니다. 특히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CPU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CPU 부분의 안정성에 있어서는 저희는 타입 추종을 불허하고 있고요. 저희 칩 위에 올라가는 트랜지스터 개수가 뭐 수천만 개, 수억 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5% 정도는 성능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러한 소자들로 돼 있어요. 그럼 왜 존재하는 겁니까? 다 그 안정성을 위해서고요. 어떤 잡이 들어와서 그것이 기계적인 인스트럭션을 나누어져서 그게 수행될 때 네. 그걸 단계별로 체크를 하고 임시 상태를 저장하고 하는데 한 5% 정도를 씁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 중에서 일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런 소자들이 없을 경우 해당 시스템 전체가 죽거나 하다못해 해당 파티션은 죽게 됩니다. 네. 그런데 IBM의 파워 7 서버에서는 그런 것들을 중간에 이제 저장을 해놓고 체크를 하면서 네. 뭔가 오류가 발생되면 그걸 다시 리트라이하는 그런 방식을 쓰게 돼 있습니다. 네, 네. 보통 CPU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그 하드 페일리어라고 하죠. 정말 뭔가 그 하드웨어적인 그런 서킷이 잘못돼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북한에서 핵실험도 했습니다만 그 대기 중에 또는 우주에서 날아오는 그런 그 파티클에 의한 그런 템포러리 에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저항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뭐 이건 그 대외적으로 그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고요. 저도 그냥 눈으로만 봤는데 네. 그 엑스레이 같은 걸 조사를 강하게 하면서 그 CPU를 돌려보면 그런 소프트웨어 에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평상시보다도요. 네. 그런데 인텔 쪽하고 저희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영어로 들었습니다. 그 오더가 2배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여기서 오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2배 차이가 난다는 게 아니고 오더의 2배다 하면 100배 차이를 말합니다. 네, 네. 그만큼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아주 뭐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신념이 확실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가격 보통 이런 말씀드리면 굉장히 속물스러운데요. 네. 돈은 거짓말 안 한다고 하죠. 네, 네, 현재 네. 보면 그 인텔에서 똑같이 내놓는 그 아이테니엄 칩이 있고 그냥 제온 칩이 있습니다. 네. 아이테니엄 칩이 제온 칩보다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것도 꽤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테니엄 칩이 훨씬 비쌉니다. 그 이유가
i10형 칩에는 저희 것처럼 아. 뭐 저희 거보다는 뭐 아무튼 저희에 버금가는 그런 네. 라스픽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 CPU라고 해서 그냥 코어 수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엔터프라이즈과 뭐 그렇지 않은 거는 분명히 좀 클래스의 차이는 있죠. 자, 또 시청자분들 관심 있는 게 또 분명히 뭐냐가 이제 가상화 쪽일 거예요. 요새 뭐 예. 가상화 다 쓰잖아요. 그러면 자, 맞습니다. 이거 도입했을 때 가상화 그러면 뭐 가상화는 또 VM웨어도 많이 떠올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VM웨어하고 여기 또 내재되어 있는 파워 VM하고 뭐가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파워 VM은 그 일단 뭐 5가지 측면에서 제가 VM웨어 쪽보다 더 앞선 점들이 있고요. 네. 그 VM웨어 vSphere를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그래픽이 화려하고 그 쓰기 편하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저희 것도 뭐 그래픽이 화려하진 않지만 쓰기에는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건 엔터프라이즈급으로 나온 것이다 보니까 일단 무엇보다도 성능의 면에 있어서 훨씬 더 앞섭니다. 일단 저희가 공인 벤치마크 수치로 내놓는 모든 성능 수치는 다 하이퍼바이저를 거친 것들이에요. 하나의 단일 박스에서 파티션 안 나눈 거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게 하나의 파티션을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모든 공인 성능 수치가 다 하이퍼바이저를 거친 수치이고요. 네. 그에 비해서 VM웨어는 뭐 그쪽에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뭐 수치는 얘기하지는 않지만 오버헤드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모두 위에 다 OS 위에 올라가는 거니까. OS 위에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저쪽도. 네. 그래요? 예. 그리고 저희가 특히 이제 자랑하는 것은 확장성입니다. 그 VM웨어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의 가상 서버에서 지원할 수 있는 CPU 개수나 그런 데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최대 256개까지 거의 이제 하드웨어 리미트까지 다 지원을 합니다. 네. 또한 그 유연성이 훨씬 더 좋습니다. VM웨어 같은 경우는 CPU와 메모리의 추가만 동적으로 가능한 데 비해서 저희는 CPU, 메모리, I/O 그런 것들을 모두 추가, 삭제, 이동 그런 것이 다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요새 아까 그 엔모사 얘기도 네네. 했습니다만 그 보안 사고가 많잖아요. 현재 VM웨어는 이미 많은 보안 취약점들이 다 그 발표가 돼 있어요. 이미 공개된 것들이 많은데요. 네. 그에 비해서 현재까지 그 IBM 파워 VM은 단 한 건도 보안 취약점이 드러난 것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거는 저희가 특별히 자랑할 만한 부분인데 VM웨어는 주로 x86 기반에서 돌아가잖아요. 그 서버와 프로세서와 그리고 가상화 솔루션이 각각 다 다른 곳에서 서로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요소들을 그냥 합치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저희 파워 시스템은 CPU와 그 서버 그 아키텍처 전체와 그리고 이 가상화 솔루션이 다 일체화돼서 그 아키텍처가 만들어져 있고 함께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뭐 어디서 장애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하드웨어 뭐 CPU 장애인지 서버 장애인지 아니면 그 VM웨어 가상화 솔루션 장애인지 그런 것들이 좀 애매모호할 수 있겠죠. 최소한 네. 저희 쪽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근데 뭐 이건 되게 뭐 무시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가상한 VM을 많이 떠오르는데 야 VM보다 모든 면에서 다 좋아 지금. 예. 예. 그 어떻게 그러면 VM 그 가상화 쪽에 대해서 IBM이 VM보다 그러면 훨씬 더 예전부터 많이 해온 거냐?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다 좋은 이유가. 근본적 원인이랄까 뭐 이유랄까 그냥. 저희 쪽은 이 기술이 네. 바닥에서 시작해온 것은 아니고요. 네. 사실은 저 위에서 내려온 겁니다. 호스트 시절부터. 예, 메인프레임 시절부터 이제 내려온 거고요. 메인프레임은 1980년대부터 이런 가상화를 이미 구현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네네. 그때 기술들이 현재 유닉스 쪽으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개발된 그 기반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네. 이거 특징점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쪽은 엔터프라이즈 그것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픽이나 뭐 그런 점에서는 약간 좀 딱딱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이제 IBM 하면 AIX잖아요. 딱 떠오르는 게. 그러면 AIX에 익숙하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기존에 AIX하고 그러면 이 파워 리눅스하고 AIX 있는 것도 거의 다 지원이 다 되는 건지 아니면 빠트지는 것도 있는 건지 AIX에서 제공되는 것 중에서 그거 관련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현재 일부 빠진 부분들이
있고요. 네. 저거는 현재 수세와 레드의 각 버전별로 그 뭐가 지원이 수세. 되고 지원이 안 되고 하는 네. 것들이 있는데요. 네. 현재 저기서 뭐 나오는 것들 대부분은 그러니까 첫 번째 각 그 수세와 레드별로 첫 번째 칼럼과 두 번째 칼럼이 있는데 네. 저것은 옛날 버전이니까 뭐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케이. 맨 오른쪽 칼럼들만 보시죠. 요거하고. 맞습니다. 네네. 오케이. 현재 보면 대부분 다 AI사 동일하게 모든 그 기능들이 다 지원이 되고요. 그렇네요. 다만 일부는 현재가 2013년인데도 불구하고 2012년 말이면 지원됩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이건 최신 자료에서 아직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뭐 현재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실상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기 액티브 메모리 익스펜션이나 또는 애플리케이션 모빌리티 이 두 가지는 사실 그렇게 뭐 시중에서 참 많이 쓰이는 기능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현재 파워에서 활발하게 쓰이는 것들은 100% 다 지원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뭐 서두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파워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버헤드가 시스템에 대한 오버헤드가 훨씬 더 적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어느 정도 적은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다음 장표 보시죠. 네. 보면 아까 맨 처음에 보였던 스펙 JB나 스펙 인티저 같은 그걸 보면 가장 좋은 서버, 가장 좋은 X86과의 차이가 뭐 그렇게까지 많이 벌어지진 않았었던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 20, 30% 정도 차이가 났었죠. 네네. 근데 저기서 보면 저거는 그 똑같은 그 하드웨어 위에서 버추얼 머신을 몇 개를 만드냐에 따라서 성능 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록색이 이제 IBM 거고요. 네. 이제 빨간색이 샌드브리지, X86 쪽인데요. 가상머신 80개 하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예, 72%까지 벌어지는 네.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그 엔터프라이즈 가상화와 뭐 그렇지 않은 가상화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그럼 아까 그 뭐 수세나 이제 레드에서 제공하는 건 다 제공되겠지만 그거 IBM만의 또 뭐 종합 선물 세트처럼 네. 뭐 부가가치가 있는 솔루션이랄까 시스템 소프트웨어 제공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지금 나온 거 이 네 가지 네. 이것은 옵션인가요? 아니면 디폴트로 이게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물론 이건 그러니까 옵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물론 그 비용이 뭐 따로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그래요? 일부 비용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네네. 가령 저 팩토리 프리로드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아예 원하는 리눅스를 설치를 해서 내보내준다라는 건데요. 굉장히 작은 비용이기 설치비 때문에 정도. 보통은 택하시는 것이 맞다고 봐요. 네네. 나도 리눅스 깔 줄 알아라고 대부분 다 여기 계신 분은 다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근데 막상 깔려고 그러면 굉장히 귀찮습니다. 네. 이거 뭐 그 이것도 한 대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뭐 한 대 사시는 분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저거를 하게 되면 저희 IBM이 그냥 까는 것이 아니고 이제 Simplified Setup Tool이라는 것과 연계돼서 돼 있기 때문에 네. 뒤에 보시겠지만 또 많은 장점들이 있고요. 네. 뭐 인스톨레이션 툴킷이라든가 뭐 SDK 뭐 이런 그 커뮤니티 활동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부가가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건 좀 더 뒤에서 자세히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시청자분께서 지금 이제 윈도우 기반 서버를 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이거 듣면서 우리가 이거를 뭐 윈도우 서버들을 리눅스 서버로 바꾼 파워리눅스로 대체할 경우에 네. 과연 얼마나 우리 좋아질까 그런 거를 궁금한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이러한 부가가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X86에 그냥 윈도우즈를 깔아서 그 SAP를 사용하시는 그런 고객분들이 그 파워 서버 위에 리눅스를 깔아서 그걸 그 대체했을 경우의 효과입니다. 이건 솔리테어 인터글로벌이라는 그 컨설팅 회사에서 조사한 결과고요. 네. 보면 안정성은 그 다운타임이 한 43% 정도 줄었다라고 보고가 돼 있고요. 네. 그에 비해서 처리량은 한 24%가 늘었다라고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건 사실 굉장히 그 심오한 개념인데요. 대응성,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무슨 개념이냐 하면 아까 그 제가 파워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리스크 칩 특유의 그 워크로드가 좀 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빚을 바란다고 했는데요. 네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즉 뭐 사용률이 똑같이 뭐 60, 70% 비지한 그런 사용률에서 X86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뭐 뜻하지 않게 뭐 월 마감 갑자기 생겼다든가 뭐 그런 헤비 워크로드가 생기면 그것이 감당을 잘 못하고 막 질질 늘어지고 네. 그런 결과들이 생깁니다. 그에 비해서 IBM 파워는 이것이 95%냐 98%냐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제대로 모든 워크로드를 다 끝까지 처리를 해준다는 것이죠. 네. 그것을 저기서는 이제 resilience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X86에 비해서 이런 그 의도치 않은 그 갑자기 들어오는 헤비 워크로드를 4배 더 잘 처리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초반에 이게 파워 리눅스가 어떤 백엔드 시스템에만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프론트엔드 쪽에서 그 IO가 많은 데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게 이런 얘기네. 그럼. 맞습니다. 네. 다만 초기 도입 비용에서는 아무래도 X86보다는 좀 더 비쌉니다. 여기서는 3.8% 더 높다고 돼 있는데요. 네. 이거야 뭐 그 디스카운트를 얼마 받느냐 그거에 많이 달라지는 거겠죠. 이 보고서에서 특이한 점은 PL 리눅스에 적절한 그 기업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보면 직원 수가 이건 어떻게 하냐 SAP 얘기입니다. 직원 수가 350명에서 9,000명 정도 이럴 경우 이제 통상적으로 SAP 유저 숫자는 한 150에서 720명 정도 되는데요. 네네. 이 정도 규모에서는 PL 리눅스가 유리하고요. 네. 그 이하인 그 좀 소규모 기업에서는 네. 그냥 X86에 윈도우즈 깔아 쓰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내더라고요. 보통 이런 방송에서 이런 얘기는 안 해주는데 솔직한 방송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이 이제 뭐 저가 업무로 봤을 때, 업무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다 써도 되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이런 업무에 쓰이면 되게 좋겠다 하는 거 있다면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가장 현재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그 요새 가장 핫한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빅데이터 쪽입니다. 핫하죠. 네. 예, 정말 그대로 말씀 핫한데 아직 실무까지 안 간 것 같아요. 실무까지는 그죠? 실무로 느낌이? 이어지기 위해서 굉장히 다들 노력을 하고 네. 있죠. 그 파워 리눅스의 그 아파치 하둡과 그리고 IBM의 솔루션이 인포스피어 빅 인사이트 그리고 그 인포스피어 스트림즈 솔루션을 엮어 가지고 이것이 그 어플라이언스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 세 가지를 뭉쳐서 하나의 그 애널리틱스 머신으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파워 리눅스 쪽은 그쪽을 가장 중점적으로 밀고 있어요. 네. 사실 그 핵심은 저 아파치 하둡 저쪽이죠. 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옆에 SAP라든가 그 주케티 그룹에서 나온 그 뭐 특화된 ERP 솔루션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파워 리눅스 상에서 커스터마이즈된 OEM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OEM 솔루션들을 그 산업 특화된 그 별로 이제 그 구현하는데 저것들을 많이 그 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건 뭐 예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만 그 웹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메일이나 뭐 파일 프린트 서버들이나 그런 것처럼 오픈 소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업무들 네. 그런 것들은 X86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 파워 쪽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안정성과 성능, 뭐 비용 측면에서도 좀 더 유리한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저께 뉴스에서 보니까 이제 정부 관계자들하고 이제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오픈 소스 플랫폼 그걸 활성화시키겠다. 예. 차기 정권에서 네.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대는 됩니다. 네. 저도 기대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활성화되면 이것도 다 같이 더불어 활성화되겠네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아까 그 프리로드 있잖아요. 프리로드 미리 네. 이것도 미리 주문을 하면 이렇게 미리 딱 프리로드 돼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맨 위에 것은 다 IBM 소프트웨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고요. 네네. 중간 것은 아니겠고요. 밑에 것은 정상적이라면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 구현을 하셔야 돼요. 네. 하지만 그 IBM 아까 말씀드린 IBM 부가가치 소프트웨어에서는 일부 직접 해드리기도 합니다. 네. 다음 쪽에서 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적용 사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이건 현재 그 국내 사례도 있긴 있고요. 다만 이런 그 고객명을 직접 말씀을 드리려면 이건 고객과의 그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는 그 해외 사례만 들었습니다. 네네. 스위스 로잔에 있는 보험사입니다. 저 고등학교 때 불어하셨습니까? 도구했습니다. 네, 저는 불어했습니다. 어쩐지 발음이 약간 좀 그 혀가 좀 이렇게 굴리시는 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네. 저거를 뭐라고 읽는가? Retraite populaire? 네, 아무튼 야. 저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불어 같네요. 네. 그래요? 지금, 네. 영어로 하면 retirement popular. 그러니까 아. 그 대중 퇴직연금 뭐 그런 쪽인가 봐요. 딱딱하다 영어로 하니까. 좀 그렇죠. 네. 그 보험사고요. 네. 보험사에서 파워 7 플러스에 이제 파워 VM으로 해서 전체 환경을 가상화한 그런 건데요. 핵심은 그 웹스피어 네. 쪽에 올라가는 자바 애플리케이션들을 모두 파워 리눅스 위에 얹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IBM 파워에서 돌아가는 그 I 시스템으로 했고요. 네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그 폭스바겐에서도 그 파워 리눅스 쪽에 파티션을 나누어서 웹 애플리케이션 쪽, 그 네. 웹스피어에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올렸고요.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신규 통신사였었는데요. 네. 6개월 안에 그냥 전체 모바일 텔코 시스템을 다 구축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 대부분의 그런 신규 업무들은 여기서는 리눅스를 표준으로 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이것들을 다 그 24대의 파워 리눅스 시스템에다가 얹어서 다 구현을 했죠. 네. 야, 베트남도 상당히 앞서가네요. 의외로. 그럼 우리나라도 뭐 그 회사 이름만 안 밝히더라도 우리나라 적용된 사람이 뭐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 하나 정도만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작년인데요. 네. 그 모 홈쇼핑 업체에서 그 미디어 서버의 그 저희 솔루션, 그 저희의 그 파일 공유 솔루션인 GPFS 서버로서 저 파워 리눅스를 많이 구매를 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다음 장표 되게 흥미로운데 요게 TV 퀴즈점에 요게 예전에 뭐 신문지에서 많이 나왔죠. 제퍼디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이제 그 뭐 거의 뭐 아주 유명한 드라마처럼 보는 건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IBM 왓슨 요게 이제 인간을 이긴 거 아닙니까? 인간 챔피언을 그죠? 그랬죠. 무참히 이겼죠. 거의. 그냥 우아하게 이겼다고 하시죠. 여기에 파워 리눅스가 쓰인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거는 뭐 그 현재 아까 제가 보여드린 7R1, 7R2 그 모델은 아니고요. IBM 파워 750 모델, 그 32코어짜리 모델입니다. 여기에 리눅스를 깔고 거기에 아파치 하둡을 얹어서 빅데이터 기술을 구현한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인간의 두뇌보다 훨씬 더 빨리 그 데이터를 재빨리 로딩해가지고 분석한 그 결과를 할 수 있었죠. 이게 몇 년 전 아닙니까? 벌써 이게 한 4, 5년 전인가? 아니요, 4, 5년까지는 아니고요. 아닌가요? 한 2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도 하드비 쓰였구나. 간단하게 세부 사양 스펙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이 부분은 그냥 다들 빨리 넘어갈 걸 원하실 것 같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7R1은 파워 710이고요. 네. 7R2는 파워 730입니다. 7R1은 원 소켓짜리, 그리고 7R2는 투 소켓짜리 머신이고요. 7R2에서는 I/O 드로어를 좀 더 추가로 붙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거의 프리로드는 이제 거의 다 이렇게 프리로드 신청하겠네요. 아까 옵션이라고 하셨지만 거의 뭐 디폴트처럼 안 하실 이유가 없어 그렇죠. 보이고요. 네. 일단 저 프리로드를 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일단 부팅을 하면 뭐 맨 처음에 뭐 항상 그렇지만 라이선스 동의서 쪽 해서 이제 동의하는 그걸 누르게 되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SST가 포함된 Simplified 그 툴킷이 포함된 IBM 패키지가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것은 SST라는 서비스가 그 작동이 되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PC의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 가지고 그 SST 서비스에 접속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웹브라우저에서 보이는 게 저런 화면이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려는 것이 단순한 메일 서버인지, 뭐 파일이나 뭐 프린트 서버인지, 또는 뭐 MySQL에 펄을 얹어서 쓰시는 것인지, 그럼 몇 가지 많이 쓰이는 템플릿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뭐 MySQL에 그 펄로 해서 쓸 거야 하고 그걸 택하시면 그거에 맞는 거기에 필요한 패키지들과 그리고 그거에 맞는 튜닝이 자동적으로 인스톨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죠. 저거를 뭐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다 하게 하려면 물론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구글도 많이 뒤져야 되고 이거저거 뭐 RPM 다운로드 받는 것도 많고 그렇죠. 근데 저걸로 하면 훨씬 편하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요즘 또 이제 IT 운영자들도 많이 이제 수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많은 걸 또 관리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거의 필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인스톨레이션 툴킷인데요. 저건 보면 그 리눅스의 장점이나 단점이 뭔가 현재 내 시스템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안 깔려 있다라고 하면 구글에서 찾으면 웬만한 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찾아보면 필요 없는 것까지 막 나오니까 그 문제죠. 그렇죠. 일단 찾는 것도 힘들고 다운로드 받아서 보면 이게 도대체 이 버전이 맞는지 뭐 이런 것들 다운로드 받고 그걸 저쪽에 서버에 올리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어렵고 의외로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 IBM 인스톨레이션 툴킷을 이용하면 훨씬 더 간편하게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색을 딱 이거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검색을 하는 거네요. 딱.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패치까지.
다음에 보실 것은 이제 IBM이 그 IBM의 툴을 모아놓은 그 염이라는 그 리포지터리를 또 인터넷에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염이라는 것은 옐로우 업데이터 모디파이드라는 거에 그 준말인데요. 왜 그 옐로우예요? 옐로우도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예, 옐로우도. 현재 저 염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레드에 쓰시는 그쪽에서 많이 쓰시는 그 업데이트 툴인데요. 네. 그 소프트웨어 인스톨하는 툴인데요. 저 IBM에서 제공하는 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BM만의 그 RAS 기능들, 그리고 DL파 기능들, 네. 그리고 IBM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들, 그리고 저 어드밴스 툴 체인이라고 해서 IBM 파워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GCC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개발 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인터넷에 다운받아서 그냥 설치하셔도 되지만 저 IBM에서 제공하는 저 염 레포지터리에서 그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훨씬 편하고 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네.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SDK 있지 않습니까? 예. SDK가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다 깔아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 회사마다 다 깔는 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게 디폴트는 아닌 건지? 꼭 디폴트는 아닌데요. 네. 어떤 분들이 특히 SDK가 필요할까요? 물론 이제 뭐 당연히 뭐 애플이 개발한 사람 SDK니까 말 그대로 하지만 그래도 그 뭐든 간에 아무튼 저희 그 파워 리눅스에서 컴파일 할 일이 한 번이라도 있다 하면 그냥 깔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뭐 그럴 일 전혀 없고 난 이거 그냥 메일 파일 프린트 그런 서버랑 쓰겠다. 그럼 뭐 굳이 필요하진 않겠죠. 네네. 하지만 굳이 안 깔 이유도 없습니다. 네네. 안 깔 이유 없다는 거 까는 게 어렵지도 않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IBM이 지원하는 커뮤니티죠? 예, 네. 맞습니다. 저건 IBM에서 이미 워크스. 다들 알고 계실 그 디벨로퍼 워크스에 네. 포함된 일부 커뮤니티고요. 그 보통 이런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령 네. 대부분의 이제 리눅스는 대부분 다 그냥 x86 박스에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구글 같은 거 했을 때 대부분 나오는 것들이 x86 기반 아니냐. 네네. 파워 PC, 보통 저 리눅스에서는 이걸 PPC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파워 기반의 리눅스에서는 뭐 필요한 정보를 잘 못 받는다거나 뭐 어디 물어본다든지 게시판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IBM이 후원해서 IBM이 운영하는 그러한 그 파워 리눅스 사용자를 위한 게시판과 그런 포럼 그런 것들이 네. 따로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여러분도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좀 더 그 파워 리눅스의 에코시스템을 좀 더 느리는데 그 도움을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Q&A 시간 그 전에 간단하게 요거 좀 더 많은 정보는 요거 두 개 페이지 링크 찾아보면 되겠죠? 예. 네. 이게 다 한글 자료도 있나요? 여기 아니면 다 영문 자료입니까? 이게 다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은 영문 자료도 아무 지장 없이 쓰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 지금 하니까요.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반영할 거니까 설문에 다 응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설문에 응하신 분들 중에 30분한테 컨디션 파워 네, 요거 좀 드리겠습니다. 힘내시라고. 자, 김주미님, 안정성 부분 때문에 메인 시스템에 리눅스를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인데 국내 대기업 중 메인으로 사용하는 회사가 있는지요? 예, 아직까지는 국내 대기업 중에서 그 소위 말해서 코어 시스템이라고 하죠. 계정계 시스템 그쪽은 대부분 뭐 저희 IBM AIX라든가 그런 유닉스 계통을 더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직은 없다. 제가 아는 한 네. 그것이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에 류성민님, 파워 리눅스를 쓰기 위해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있는지요? DB 웹, 그 밖에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쓰기 위한 특정 애플리케이션 아마 저 질문은 이제 파워 리눅스 위에서 돌아가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느냐 뭐 그런 네네. 말씀 같은데요. 예, 뭐 IBM에서 나오는 솔루션들은 다 파워 PC용 그 리눅스를 다 지원을 하고요. 네. 뭐 그리고 아무래도 리눅스 쓰시는 분들은 뭐 MySQL이라든가 펄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더 많이 쓰시는 편이죠. 네. 자, 김현성님, 유닉스 서버에 대해서는 IBM이 타사에 비해 탁월하다 보니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IBM 파워 시리즈 중에서 용도에 따라 무엇을 도입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올 상반기 중에 서버를 도입할 예정인데 파워 7 플러스와 파워 리눅스 7 플러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OS의 차이밖에 없는 건지, 그리고 파워 리눅스 7R2와 7R1의 성능이 파워 시리즈에 어느 정도 급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거는 대답드리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 파워 리눅스 7R1과 2는 정말 글자 그대로 그 파워 710 그리고 파워 730 바로 그 하드웨어 그대로입니다. 네. 다만 거기에 마이크로 코드를 조작해서 AIS가 아예 안 깔리도록 한 것뿐입니다. 대신 굉장히 저가에 공급드리고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리눅스만을 까신다라고 하면 그 파워 R1 그 7R1, 7R2를 구입하시는 게 예, 정답이고요. 네. 성능을 여쭈셨는데 하드웨어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종필님, DB2와의 호환성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DB2와 여기서 말하는 IBM DB2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네,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 DB2가 뭐 AIS에 깔리든 심지어 뭐 HPU에 깔리든 뭐 다른 AP 서버하고 통신하는 전 시장이 없습니다. 네. 서일성님, DL파와 파워 VM 가상화 기능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요? 이거는 질문 자체가 약간 좀 그러니까 컨셉을 좀 잘못돼 있는 좀 잘못돼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파워 VM의 일부가 DL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점이라기보다도 네, DL파는 파워 VM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네. 그리고 그 마이크로 파티션을 가지고 비교를 하시는 거라면 마이크로 파티션에서도 DL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답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자, 일주님 이메일 어드레스 좀 불러주셨습니까? 예, 부선유 BSYU입니다. BSYU. 예, 골뱅이 네, kribn.com. 맞습니다. 맞죠? 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그 게스트이신 유부선 실장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 보내드렸으니까요. 좀 질문 답변해드리겠지만 여러분 더 궁금한 나중에 가격이라든지 뭐 지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로 해주시면은 답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가급적이면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해당 사이트를 지원하고 계시는 영업사원들한테 네.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고 네, 네. 기술적인 건 다 저한테 네, 직접 네.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임근식님, 스펙 JBB가 서버 클라우드 구조의 3티어에서 CPU 인텐시브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CPU에 로드를 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설명은 스펙 JBB를 통해서 CPU와 메모리의 부하를 X86에 비해 우수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스펙 JBB가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도 측정하는지요? 그 스펙 JBB가 메모리의 유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메모리 밴드위드를 측정하는 그런 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모리 밴드위드를 측정하기 위해서 스펙 JBB를 돌린다고 하면 사실상은 메모리 밴드위드보다는 그냥 CPU 성능만을 더 측정하게 될 거고요. 네. 뭐 CPU가 똑같다? 그런데 메모리 밴드위드가 차이가 난다? 그럼 물론 메모리 밴드위드가 좀 더 좋은 쪽이 좀 더 잘 돌아가겠죠. 네. 두 번째 질문은 메모리 쪽에서는 파워가 X86 쪽에 비해서 어떤 점이 더 유수한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시스템 디자인 쪽이 그 일반 그 X86 쪽은 뭐 보통 2소켓짜리 머신으로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 저희 것은 모듈라 방식으로 해서 최대 훨씬 뭐 수십 그 소켓까지 되는 그런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밴드가 훨씬 더 넓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는 그 파워 7 칩 위에 L3 캐시까지 다 올라갑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즉흥성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은 훨씬 X86보다 더 뛰어나죠. 네. 이종필님, 파워 VM의 경우 하드웨어 장애 시 다른 하드웨어로 서비스 중단 없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기능도 있는지요? 저것은 아마 그 VMware의 V모션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쪽에서는 그 V모션처럼 파워 VM 자체 내에 소위 말해서 HA 기능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네. 저희 거는 그 파워 HA라는 별도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나기문님, 윈도우 서버를 파워 리눅스로 구축할 경우 소프트웨어 비용과 업그레이드 비용 절감이 예상되는데 국내 적용 사례와 절감 비용을 얘기해 줄 수 있는지요? 예, 저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 드릴 수 있는 사례는 아니고요. 네네. 예, 특히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기문님, 나중에. 김동규님, 파워 리눅스의 파워 7 프로세스는 기존 파워 7 시리즈 유닉스 서버의 프로세스와 전혀 다른 프로세스인지요?
아니면 업그레이드된 건지 궁금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 파워 7에 비해서 최근에 나온 것이 파워 7 플러스 칩이고요. 이건 다른 파워 서버에도 다 올라가는 것인데 요번에 나온 파워 리눅스에 올라가는 칩은 그 파워 7 플러스 칩을 그대로 얹은 겁니다. 네. 이도현님, 파워 리눅스가 조달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지요? 조달? 그건 무슨 말씀이죠? 제가 조달청 등록. 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네. 자, 김학영님, 가상화 성능의 주요 요소인 시스템 메모리가 인텔 X86 서버 쪽은 768GB를 지원하는데 반해 파워 리눅스는 128GB까지 확장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변경이 있는지요? 저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저희 네. 파워 리눅스에 128기가까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건 제가 따로 알아보고 네네,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재주님, 리눅스 서브스크립션의 구입이 가능한지요? from 리눅스나 수세에서 또는 IBM으로. 예, 그 둘 다 가능하고요. 가령 뭐 레드 측을 보면 이제 레드햇에서 이제 기술 지원을 직접 받는. 그거보다 간단하게 고장났 뭔가 그 지원 요청을 할 때 레드햇에다가 전화를 거는 그런 옵션이 있고요. 네. IBM에다가 전화를 거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하고 일체화된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뭐 IBM에다가 뭐 서브스크립션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종환님, 리눅스 서버로 사용할 경우 시스템 이벤트 및 장애 발생 등이 GUI 형태로 모니터링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지요? 또는 사용 소프트웨어를 사야만 되는지요? 저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 문제는 네. 아니고 저건 디폴트로 깔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건 네네. 별도의 솔루션을 찾아야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유미연님, 빅데이터에 적합하다는 게 클라우드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건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건지요? 공공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한지요? 빅데이터하고 클라우드는 뭐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으니까 뭐 굳이 말씀드리면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거고요.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이제 뭐 필요한 솔루션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들을 구현하신다면 당연히 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강병선님, 앞부분에 듣지 못해서 그러는데 파워 리눅스는 IBM 구매를 하면 무료로 깔려서 오는지요? 아니면 언제부터 실행이 되는지? 지난달에 IBM을 2대를 구매를 했는데 라고 하셨거든요. 저거는 아마 파워 리눅스, 그러니까 그 파워 리눅스 전용 장비를 구매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만약 구매하셨다고 하면 옵션을 맨 처음에 주문하실 때 그 옵션을 넣으시면 그 인스톨 돼서 들어옵니다. 물론 네. 약소하지만 추가 비용이 약간 더 있긴 합니다. 네. 김종환님, 리눅스 보안을 위해서 정기적인 패치가 제공되는지요? 예, 저거는 사실 저 OS 쪽은 저희도 수세를 택하시냐, 레드햇을 택하시냐 그거에 따라서 그쪽에서 나오는 그 정책을 저희도 따르고 있습니다. 네. 자, 손승완님, 금융사의 리눅스 OS에 텐지 어댑터를 설치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실제 X86 서버와 비교했을 때 성능과 안정성 면에서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저거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국내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 로우 레이턴시 쪽에 있어서는 저희 AIX 쪽보다 오히려 파워 리눅스 쪽이 좀 더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가령 네. 그 ROCK이라고 하죠. ROC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AIX 쪽에는 일부 굉장히 제한적인 그것만 지원되는 비해서 네. 파워 리눅스 쪽에서는 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남기출님,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파워 리눅스 시스템에 대해서 좋은 설명 감사하고요. 근데 저희가 노후된 X86 기반의 윈도우 서버를 파워 리눅스 시스템으로 대체할 경우 유저나 매니저 관점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실 건 사실은 박스라기보다도 OS 그 자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유저나 매니저 관점에서 뭐 달라지는 점은 뭐 크게 없을 거고요. 단지 다운타임이 훨씬 더 적어지고 박스 대수가 훨씬 더 줄어든다. 그 정도는 상관이 있겠습니다. 네. 임춘성님, ERP 솔루션이 아까 SAP,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유닉스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파워 리눅스에서 40% 성능 향상된다고 하였는데 AIX 사용하는 것보다는 몇 프로 향상된다고 예측이 되는지요? 저기서 40% 향상된다고 한 것은 이제 X86의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그쪽에 비해서 40% 그렇죠. 향상이라는 얘기였었고요. 네네네. 아마 질문하시는 것이
그 똑같은 박스라면 AIX하고 리눅스하고 성능 차이가 어떤 것인가 아마 그걸 물으시는 걸 거예요. 사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로 데이터들을 보면 그 컴파일러 쪽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GCC 쪽이 있겠고 IBM AIX에서는 그 파워 리눅스 마찬가지입니다. XLC (Extended Language Compiler라고 해서 IBM의 컴파일러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같은 리눅스 상이라고 하더라도 XLC 그 IBM 컴파일러 쓰시는 것이 성능은 더 좋게 나옵니다. 네. 자, 임근식님, 인스톨레이션 툴킷 관련돼 가지고 대부분 서버에 설치는 기본적으로 서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가 설치하는데 이 경우 말씀하신 RHEL, SLES를 설치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인스톨레이션 툴킷이 대체 어떠한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지요? 그 결국 저 설치하는 건 사실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쉽잖아요. 그런데 다만 문제는 이제 그 패키지를 어디서 구하느냐 뭐 그런 것들이고요. 뭐 가령 뭐 임근식 님처럼 그 숙련된 분들은 그러니까 설치하시는데 불편을 못 느끼실 거예요. 네. 근데 가령 뭘 패키지를 깔려고 했더니 뭔가 이걸 깔려면 사전에 무슨 프리레퀴짓으로 무슨 라이브러리가 사전에 깔려 있어야 된다든가 뭐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임근식님을 같은 그 파워 사용자를 위한 건 아니고요. 네네네. 초보 사용자를 위한 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영주님, 오랜만에 리눅스 세션을 들어서 반갑습니다. 잊혀져간 리눅스를 다시 주목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죠? 왜 잊혀져간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벌써 10년 전일 거예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리눅스 붐이 확 일었었죠. 네. 근데 특히 국내에서는 별로 그렇게 좀 시들시들한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걸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 지원 측면이죠. 아무래도 뭐 그 유닉스 쪽은 그 해당 그 서버 벤더한테 그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데 비해서 네. 리눅스는 좀 그게 좀 부족했었죠. 네. 근데 요새 더 부각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 한국 거래소에서 차세대인 엑스트로 플러스 그것을 이제 리눅스로 네. 그 플랫폼을 결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관심이 네. 폭발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요즘 이제 아무래도 클라우드라지 이런 게 많아지고 그리고 오픈소스 활성화 되면은 아마 이런 쪽도 되게 활성화 될 것 같아요. 아마 10년 전하고는 되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지원 문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원에 대한 맞습니다. 그죠? 네. 자, 그다음에 김태식님, 오늘 설명해 주신 IBM 신병기 IBM 파워 리눅스와 기존 시장에 나와 있는 리눅스 제품군들과 비교해서 장단점 좀 비교해 주십시오. 이걸 한 시간 동안 떠든 네, 게 그거였는데 그렇죠. 네. 딱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정리해서 이거다. 성능, 확장성, 안정성 이쪽에서 X86과 확연하게 비교가 되실 겁니다. 네. 이종필님, AIX를 파워 리눅스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어떤 것이 고려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점이라든지. 이점에 대해서는 이건 저한테 뭐 그렇게 유리한 질문 같지는 않은데요. 네. 이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AIX도 분명히 그 돈이 들어가는 그런 소프트웨어 그런 OS이고요. 특히 그 지원 비용이 굉장히 꽤 높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파워 리눅스로 하게 되면 그 기본 OS 가격이라든가 그 지원 가격이 아무래도 좀 더 낮아질 그런 그 비용적인 측면이 있겠죠. 네. 윤영식님, 다중 서버 오픈소스 기반의 솔루션 툴, 스리프트, 주키퍼, 하드, 파일 시스템 등을 이용한 클라우드 구성 시 X86 서버와 차이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성능, 안정성, 확장성 그쪽에서 차이가 있겠죠. 오케이. 최진사님, AIX의 LVM도 사용 가능한가요? 예, 불가능하고요. 동일 박스의 AIX와 리눅스를 L파 동시에 운영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서로 DL파로 자원 이동이 가능한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강병선님, 레드햇 리눅스에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파워 리눅스와 모두 사용 가능한지요? 저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그걸 거예요. 당연히 뭐 일단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아마 X86 기반에서 컴파일된 것을 파워PC 기반의 리눅스에서 돌릴 수 있느냐? 예, 그거는 안 됩니다. 네. 그럼 파워PC용으로 나온 그 RPM을 구하시든가 아니면 소스를 재컴파일 하셔야 됩니다. 네.
강변수님께서 오타를 치셔가지고 레드햇을 레드핫이라고 했어요. 근데 레드핫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름이. 뜨거워, 핫. 좋은데요. 자, 김우현님, 파워리눅스에는 리눅스만 단도로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가상화 솔루션, VMware 젠 등을 올려 가상화 서버도 구성할 수 있는지요? 파워리눅스에 리눅스만 단도로 설치하셔도 되고요. 네. 가상화 솔루션 위에 설치하셔도 되는데 다만 가상화 솔루션은 그 VMware나 젠이 아니고 저희 파워 VM 위에서 설치를 하시게 됩니다. 네. 신현봉님, 동영상 스트리밍 관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저도 잘. 네. 신현봉님, 대전에서 제가 안 보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경진님, 수세 레드햇의 기술 지원은 IBM 직접 지원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지원되는 건지 아까 말씀하셨죠? 예, 답변해 주시고. 송대성님, 파워 리눅스에서 베어메탈 형태로 설치되는 건죠? 맞습니다. 이상걸님, 파워 VM 연동하기 위해서는 버추얼 스위치 등과 연동되어야 하는지요? 가상화 구현을 위해서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연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버추얼 스위치는 아마 그 VMware에서 나오는 개념 같은데요. 꼭 그런 쪽하고 연동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네네. 파워 VM 그 자체로 쓰시면 되고요. 네네. 그 네트워크나 스토리지 연동은 파워 VM의 버추얼 IO 서버에서 또는 네. NPIV를 통해서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김동규님, 엑스팔 서버와 달리 프로세스 자체가 리스크 방식으로 고성능을 낼 수 있는 것 같은데 가격은 4% 미만 상승하니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엑스팔 시스템을 파워 리눅스로 마이그레이션 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만 하고요. 시간과 비용은 사실 그거하고 상관이 있을 거예요. 현재 x86에서 돌아가는 그 애플리케이션들의 소스 코드를 가지고 계신지, 네. 그리고 그게 상용 소프트웨어라면 그 상용 소프트웨어가 저희 파워 PC용 리눅스 위에서도 어베일러블 한 제품인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진선님께서 인메모리 DB도 지원하는지. 그건 제품을 제가 따로 알아봐야겠는데요. 네네네. 나중에 여러분들 오늘 그런 것들은 이메일로 다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구정 이후 첫 방송인데 아주 여러분들 구정 때 뭐 원기를 듬뿍 받으신 것 같아요. 오늘 질문들 아주 좋았습니다. 오춘택님,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죠. 예, 저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희 파워 리눅스는 그 미래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x86 리눅스에서 익히신 기술을 저희 파워 리눅스 위에서 꽃을 피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보통 이제 방송 들을 때 사진 등록할 때 여러분들 꼭 그 이메일하고 핸드폰 번호 그다음 주소 같은 거 꼭 적어주세요. 왜냐면 오늘 같이 질문이 이렇게 많이 날 때는 오늘 아침 그 설문하신 분 중에 30분한테 저희가 컨디션 파워본을 걸고요. 질문하신 분 오늘 20분 나중에 저희가 질문하신 분 중에 추첨해가지고 20분한테는 베스킨 라빈슨 파인트 어느 정도 큰 통 아닙니까 그거? 네, 그거 보내드릴 테니까요. 하여튼 오늘 들으신 분 중에서 하여튼 절반 안 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뭐 하나 받으실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이제 구정 끝났으니까요. 올해 하여튼 새해 계획 세우신 거 올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오늘같이 이렇게 서로 이제 질문이라든지 의견 같은 거 같이 서로 이제 공유하는 그런 방송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